코와 입을 마스크로 쓴 상태에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관상은 과학이고 그리고 관상은 변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모든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경기도에 있는 모 기업체에 이 관상 강의를 갔었어요. 그래서 관상 강의를 막 시작하는데 맨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물어요. 교수님, 마스크를 써서 코와 입을 가렸는데도 관상을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 코와 입을 마스크로 쓴 상태에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요, 볼 수 있답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요, 대충 책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책을 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면서 한눈에 책의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원래 이 제목이란 용어는요, 관상학에서 나왔어요. 이 관상학에 보면요, 이마 제자와 눈목자란 말이 나옵니다. 즉 이마와 눈이라는 뜻이 바로 제목이라 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 제자는 이마 제자를 쓰고요, 목자는 눈목자를 씁니다. 즉 이마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그리고 그 성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사 마스크를 써서 코와 입을 가리더라도 대충 이마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관상, 성격 그리고 행동 양식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기업체 연수원에 관상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를 2시간 중에 1시간을 마치고 잠시 10분 휴식하는 동안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육생은요, 커피를 대단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10분 동안 무려 커피를요 2잔이나 마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이 저한테 묻습니다. 교수님, 관상으로요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즉 운명을 알 수 있냐,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어제 커피를 마셨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제 커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제도 커피를 마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제 커피를 마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지도 않고 어제 커피를 마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기한 일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리고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커피 마시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내일도 커피를 마실 겁니다 라고 예언하면 그 예언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관상은요, 지나온 과거는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펼쳐진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소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그 사람의 심적 변화로 인해서 며칠 커피를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커피를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얼굴을 통해서 거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 사람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행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상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신체 부위를 어떻게 놀리는지 잘 살펴보는 게 관상입니다. 인간의 외모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상은요, 그 사람의 얼굴 형태뿐만 아니라 언행, 기색, 행동 양식을 면밀히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관상학입니다. 관상을 볼 때는요, 얼굴이나 목소리나 걸음걸이나 피부색 등 36가지를 봄으로써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더하고 빼기를 해서 살펴보는 것이 관상을 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상을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눈두덩이가 넓으면 잘 산다 그랬는데 왜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관상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눈두덩이,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전태궁이라고 합니다. 전태궁이 넓으면 미간도 넓어야 되고 인중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턱도 넓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균형과 조화예요. 눈두덩이가 좁으면요, 미간도 좁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중도 좁아야 되고 턱도 좁아야 되는 게 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그래서 길려면 전체적인 균형이 다 길어야 되고 좁으려면 전체적인 상황이 다 좁으면 관상에서는 이것을 귀한 사람이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총칭해서 봤을 때는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관상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결국 사람의 얼굴을 살펴볼 때는 3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요, 관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방법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상을 보는 3가지 방법 중에서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즉 모양, 즉 생김새를 잘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얼굴색이 어떤가, 즉 안색이 어떤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얼굴이 조화를 이루는가, 즉 이목구비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즉 짜임새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요, 온 세상 만물에 우주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듯이요, 우리 사람에게는 2 눈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은 해와 달을 상징하니까요, 밝고 그리고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림에는요, 나무와 풀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머리털, 눈썹, 수염 등 털이 있습니다. 털은 풀과 나무를 상징하니까요, 청소해야 됩니다. 자연에 돌과 바위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코와 이마와 턱과 광대뼈와 같은 뼈대가 있습니다. 이는 산악을 상징하니까요, 단단해야 됩니다. 하늘에는요, 천둥과 우레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음성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둥과 우레는요, 울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간의 음성도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관상학은요, 자연의 운영 원리를 인간의 얼굴에 접목해서
자연의 운영 원리에 잘 맞으면 좋은 관상이고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는 관상이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요. 돌산과 흙이 많은 산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산이 생명력이 왕성한 산일까요? 바위산은요. 흙이 없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따라서 산새나 기타 동물들이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바위산은요. 항상 삭막하고 황량해서 생명력이 깃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돌산에다가는요. 심지어 무덤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흙이 많은 흙산은요. 식물이 잘 자라고 그 주위에 항상 생명력이 왕성하게 넘쳐납니다. 그럼 사람의 얼굴에도 이와 같은 자연의 현상을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얼굴에 살이 있어서 어느 정도 뼈를 감싸주면요. 흙이 많은 토산, 그런 산과 같아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또한 생명력도 왕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격이 폭력이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얼굴이 살이 없고요. 뼈만 울퉁불퉁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 같아서 황량한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뼈만 울퉁불퉁하게 생긴 사람들은요. 대체로 성격도 모간하고 깐깐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렇듯요.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 자연 현상을 그 사람의 얼굴에 대입시켜 보면요.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서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 깃들어진 우주의 원리를 관찰해서요. 인간의 길흉화복을 살피고 자연의 원리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피흉추길이라 그래서요. 흉한 일은 피하고 길한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상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관상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요. 고쳐나가면 되고 마음에 드는 것은요. 계승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을 배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요.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